안녕하세요, 옐린이에요. 안녕하세요, 김다리예요. 오늘은 다리랑 저희 강아지랑 어떻게 같이 미국에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썰을 한번 풀어볼까 해요. 여기 있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강아지는 올해로 15살 된 말티즈 다리고요. 지금은 관절염, 고혈압 이런 부가적인 그런 질병뿐만 아니라 신부전증이라는 질병까지 앓고 있어요. 다리는 10년 전에 제가 동물자유연대라는 동물보호단체에서 입양을 한 친구고 고등학생 때부터 키우던 강아지입니다. 근데 사실 저 혼자 계속 키웠던 게 아니기 때문에 왜 같이 미국에 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썰을 먼저 풀어보자면, 사실 다리가 저희 집에 오기까지 2번인가 3번 정도 파양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분리불안도 되게 심했고 지금 10년 차니까 집에 사람이 나가든 들어오든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왔냐 가라 이 정도인데 처음에는 그런 게 되게 심했었어요. 그리고 어쩐지 모르게 남자분들만 보면 되게 많이 쫄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오기까지가 순탄치 않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리가 처음에는 되게 얌전하고 순한 강아지였는데 어느 정도로 순했었냐면 집에서 스케일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순했답니다. 제 무릎에 누워갖고 이빨을 보여주고 스케일링을 당할 정도로 진짜 순하고 착한 강아지였는데, 얘가 10살이 넘으면서부터 갑자기 조금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어요. 평상시에는 되게 착하고 순한 강아지인데 발톱을 깎는다거나 아니면 털을 빗는다거나 그런 기초적인 케어를 할 때 되게 싫어하고 기도 하고 입질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입양할 당시에도 제가 주도적으로 입양을 하자고 해서 입양을 한 거였어서 제가 주 보호자 역할을 쭉 하고 있었는데, 얘가 점점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그런 예민한 특성들이 도드라질수록 저의 주 보호자로서의 역할이 강화되었어요. 근데 이제 다리가 한 13살, 14살 될 쯤부터 이제 남편이 미국에 갈 계획을 세우면서, 그때 당시엔 연애 중이어서 남자친구였죠. 그래서 미국에 가게 된다면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남편이. 저는 사실 미국 생활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고 그래서 좋다, 나도 가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러면 혹시 다리도 같이 가도 돼? 물어보니까 남편이 그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미국 자체에 그 병원비도 되게 비싸기도 하거니와 남편이 원래는 강아지를 좀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편이었어요. 알러지 비슷한 것도 있고 먼지가 있으면 되게 간질간질해하는 편이기도 하고, 동물을 싫어하는 편이세요? 좋아하는 편이세요? 물어보면 싫어하는 편이었죠. 그래서 남편이 강아지랑 같이 살 자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생각을 좀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사실 다리가 파양된 경험도 많고 주 보호자인 제가 없어지면 기초적인 케어를 받는데 가족들이랑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좀 안 좋게 될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너 먼저 가고 내가 얘 죽을 때까지 보살피고 그 다음에 내가 따라가면 어때? 이러니까 남편이 그건 안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딜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남편한테는 그게 가불기가 돼갖고 그러면 다리도 같이 데리고 가자 이렇게 딜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끝까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얘가 나이도 있고 비행도 되게 오래 해야 되고 저랑 같이 떠나고 나면 얘도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워하고 있니?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결정적으로 다리랑 진짜 같이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거는, 사실 강아지 출국 준비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거든요. 이따가 더 말씀드릴 거지만 강아지 출국 준비는 한 달 정도만 있으면 돼서 사실 내적 갈등을 계속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얘가 갑자기 신부전이 생겨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그걸 발견을 하게 됐냐면, 애가 원래 좀 입맛이 까탈스러운 편이었고 제가 이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조금 미안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계속 단호박, 양배추, 브로콜리 이런 거 얘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삶아가지고 그 토핑으로 사료에다 끼얹어 줬거든요. 근데 약간 입맛이 없나 싶더니 사료를 아예 안 먹는 거예요. 뭐가 이게 진짜 안 좋은가 보다, 내일 가서 수액이라도 맞춰야겠다, 좀 이상하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출국 2달 전에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제 얘가 원래 몸무게가 주기적으로 자주자주 재는데 3kg 범위에서 그렇게 벗어난 적이 없었는데, 그날 병원 가서 재니까 토를 하도 많이 하고 그날 물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그래서 2.4kg가 된 거예요. 몸무게 거의 20%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수액 좀 맞춰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아기가 나이가 있으니까 피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원래는 얘 가기 전에
초음파랑 피검사랑 뭐 엑스레이랑 등등등 해서 데리고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피검사 해주세요. 뭐 그러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밥을 먹으러 갔는데 동물병원에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아직도 그 전화가 너무 생생해요. 진짜 한 5달 정도 된 전화거든요. 근데 밥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다리 보호자님이시죠? 이래서 네, 다리 잘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아유, 아기가 신부전이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성이에요? 만성이에요? 여쭤보니까 나이가 많아서 급성일 것 같지는 않고 만성인 것 같다. 근데 수치가 너무 안 좋아서 이따가 오셔서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순간 갑자기 먹고 있던 밥맛이 뚝 떨어지면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장이 안 좋아지면 사람 기준으로는 투석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얘를 투석을 시킬 수가 있나? 강아지도 투석을 할 수가 있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완전 멘붕에 빠져서 다시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으로 가니까 선생님이 입원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신부전 수치가 거의 스테이지 3에서 스테이지 4 정도 되는데 스테이지 4 정도면은 한 달을 넘기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머릿속에 든 2가지 생각이, 하나는 미국 가는 걸 내가 취소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나머지 하나는 얘가 죽으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얘가 많이 아프면 어떡하지? 살아있는 게 고통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살아있는 게 고통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때 진짜 눈물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살면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와본 적이 없는, 물론 있지만 그렇게 마음이 슬퍼서 막 울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뭘 잘못해서 얘가 아픈 걸까요? 라는 말도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초음파상으로 봤을 때 이제 신장 사이즈가 정상 사이즈의 3분의 1 정도밖에 남질 않았고, 이게 노령성이라서 어쩔 수가 없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병이고 선생님이 기르시는 고양이도 신부전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여쭤보니까, 신부전이라는 게 신장에서 이제 노폐물을 걸러줘서 깨끗한 피가 이제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 신장이 그 기능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수액을 넣어서 그걸 좀 중화시켜주면 괜찮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증상이 빡 생겨서 다리처럼 갑자기 토하고 물 안 먹고 탈수가 오고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이. 다리가 예후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입원을 해서 수액 처치해보고 지켜봅시다 하시더라고요. 이제 수액 맞아서 좀 괜찮아져서 퇴원해서 집에서 수액 먹고 괜찮게 사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조금 안 좋게 돼서 예후가 너무 안 좋게 돼서 퇴원을 못하는 애들도 있다. 또 엄청 울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보호자 탓이 아니니까 너무 울지 마시고 일단 추위를 좀 지켜보자고 그러셔서 잘 부탁드린다고 하고 입원을 시켰죠. 그래서 그때 진짜 많이 울었어요. 출국이 2달 남은 상태여서 진짜 그것도 되게 많이 아득했었는데, 예상외로 얘가 빨리 회복을 해줘서 거의 일주일 정도 만에 퇴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수액 넣고 혈압약이랑 뭐 간약이랑 먹는 약으로 먹고 하면서 점점 상태가 좋아져서 괜찮겠구나. 그래도 데리고 갈 수는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수액을 맞고 집에서 계속 케어하고 뭐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약이랑 뭐 늘리고 줄이고 하면서 거의 수치가 스테이지 1 정도로 유지가 됐었거든요. 다행히도 선생님도 얘 미국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해주셨고, 저도 그러면 여생을 같이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제가 얘를 데리고 올까 말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수액을 맞아야 되는데 집에서 수액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랑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다행히 이해를 해줬고, 남편도 제가 그렇게 너무 슬퍼하는 걸 처음 봐서 좀 더 이해를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정말 강아지가 저한테 소중한 존재고, 그래서 얘가 이제 얘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면 엄청 죄책감이 많이 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남편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지옥이었답니다. 얘 입원했을 때 얘가 곧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사실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맨날 방구석에서 울면서 장례식 업체 찾아보는 게 일이었어요. 태어나고 나서도 엄청 불안한 거예요. 선생님이 뭐 이제 수치가 안 좋거나 그러면 갑자기 발작이 와고 그때 이제 갈 수도 있다고 막 그러셔가지고 집에다가 홈캠을 설치하기 이르고 근근히 얘 잘 자고 있나 움직이나 홈캠으로 계속 확인하고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잘 회복해왔고 왔고, 지금은 현지에서도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강아지랑 같이 오기로 확정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비행기 편을 미리 티켓팅을 했던 거에 얘를 이제 추가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아시아나를 탔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휴스턴까지는 유나이티드 항공을 탔어요. 근데 이제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가 탈 수 있는 좌석이 지정이어서 저희가 그때 이코노미 클래스를 끊었는데 가능하면 긴 장거리 노선이니까 익스트라 레그룸이 있는 그 자리를 예약을 하고 싶었는데 강아지 있으면 그 익스트라 레그룸이 있는 이코노미 스마티움인가 뭐 그런 좌석을 못 예약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그 343 좌석 배열의 3쪽 좌석의 창가 자리에 얘가 배정이 돼서 이제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예약을 마쳤고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 자리에 제한이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엑스트라 레그룸 있는 자리로 예약을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kg고 태어나고 이제 2.4kg, 2.7kg, 3kg, 3.3kg 지금은 3.5kg 정도 되거든요. 제가 진짜 열심히 먹여놔서 선생님이 그때 신부전 걸린 강아지들은 살 빠지면 힘들 수도 있어서 살 빠지지 않게 유지를 잘 해줘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진짜 먹는 거에 목숨을 걸어서 지금은 3.5kg랍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 3.3kg 정도여서 케이지랑 얘랑 포함해서 5kg가 넘지 않았어요. 다행히. 저는 피셔스 캐리어를 샀거든요. 이거 예약할 때 얘는 조그마한 강아지니까 기내에 같이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내에 들어가면 발밑에 무조건 케이지를 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발밑에 케이지를 넣으면 어떤 모양일까라고 그 후기 사진을 찾아봤는데 진짜 그 비행기 좌석이 이렇게 진짜 이렇게 좁잖아요. 근데 여기 밑에 이렇게 그 케이지를 끼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불편하겠다, 너무 답답하겠다 이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원래는 저희가 그때 당시까지는 아파트를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미국에 와서 아파트를 구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시절이라 무조건 강아지 가방 백팩으로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백팩형이어야지 이렇게 돌아다녀도 내 어깨가 부스러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백팩형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백팩형 뭔지 아시죠? 그 우주선 모양 캐리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겠지만 백팩형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코노미 좌석 밑에 그 낑겨져 있는 강아지 캐리어를 본 순간 내가 개고생을 하더라도 확장형을 사야겠다고 생각하고 확장형을 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확장형을 찾다 보니까 양쪽으로도 확장이 되네? 근데 배낭으로도 멜 수 있고 크로스로도 멜 수 있고 손으로도 들 수 있네 하는 캐리어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패셔스 캐리어였어요. 어차피 현지에 가서 뭐 잠깐 쓰고 많이 쓰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 하에 그냥 일단 질렀는데 마감이 조금 구리다는 후기가 있긴 했어요. 일단 질렀는데 실밥이 조금 튀어나와 있긴 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8월 후에 출국이어갖고 진짜 더울 때였거든요. 한국도 진짜 더운데 텍사스는 진심 미친 더위였어요. 막 35도, 36도가 기본인 그런 코 건다 그런 날씨였거든요. 근데 그 패셔스 캐리어가 기본 세팅이 그 안에 아기가 들어가 있는 그 곳에 깔개가 극세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쪄죽고 얘도 쪄줄 것 같아서 거기 엑스트라 옵션으로 대나무 깔개를 선택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나무 깔개까지 추가를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넣고 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내에서 잘 쓰고 왔어요. 그리고 또 탑승하기 전에 서류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서류는 저희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아프기 때문에 그동안 받았던 피검사 결과지 그리고 선생님의 소견서와 처방전을 영문으로 일단 받았어요. 제가 이 소견서랑 검사 결과지들을 쭉 받은 이유는 현지 선생님이랑 좀 더 원활하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제 뭐 제가 얘가 그동안 무슨 약을 먹어왔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저희 선생님이 써주신 진단서와 소견서가 더 원활한 소통을 일으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실제로 맞았습니다. 어쨌든 그걸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동물 등록 시행 초기에 외장 마이크로칩으로 등록을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내장칩이 없는 상태거든요. 외장 마이크로칩으로 등록을 했었는데 출국하기 한 며칠 전에 마이크로칩을 잃어버렸어요. 등록은 됐는데 마이크로칩을 짐 싸다가 잃어버려가지고 어디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때 내장형 마이크로칩이 없으면 입국이 된다 안 된다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출국 때문에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넣고 싶지 않았던 게 얘가 나이도 너무 많아서 염증이나 이런 게 생기면은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피하 수액을 등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찔러서 맞거든요. 마이크로칩도 목덜미 뒤쪽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해서 수액 넣다가 그 마이크로칩 찌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CDC랑 USDA랑 텍사스랑 캘리포니아 이제 네 군데 기관에 메일을 보내서 나 우리 강아지랑 한국에서 갈 건데 우리 강아지가 내장 마이크로칩이 꼭 필요할까? 라고 메일을 보냈어요. USDA랑 텍사스는 씹혔고 CDC랑 캘리포니아에서 메일로 답장을 받았을 때 나 네세서리다 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근데 물론 가시는 국가마다 가시는 주마다 규정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칩을 만약에 이식하지 않고 미국 입국을 하고 싶은 분들은
꼭 메일 보내서 확인을 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CDC랑 캘리포니아 농림부인가? 뭐 어쨌든 거기에다가 메일이 온 거를 가지고 그걸 믿고 가기로 했죠. 상당히 모험이었는데 얘한테 마이크로칩을 이식하는 모험보다 제가 그 모험을 하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을 그 자리에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더라도 그게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 마이크로칩은 저희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광견병이랑 다른 백신들을 맞은 건강증명서는 받았어요. 그게 건강증명서가 있어야지 이제 검역소 가고 거기서 이제 검역증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건강증명서를 출국 일주일 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견병 항체가 검사는 하지 않았어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미국에 입국할 때는 항체가 검사가 에센셜이 아니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항체가 검사 유효기간이 2년밖에 안 되고 사실 다리가 지금 신부전을 앓고 있고 지금 정도면 스테이지 2니까 선생님이 한 1년 정도를 예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보다 얘가 같이 할 수 있는 날이 더 짧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다리가 다시 돌아갈 일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광견병 항체가 검사는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필요하면 그냥 미국에서 돈을 조금 비싸게 주더라도 하자고 생각을 해서 그냥 쓰러졌다.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기 일주일 전에 수액이랑 약도 한 달치를 미리 받아왔어요. 그리고 처방 사료 있죠. 저희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로얄 캐닌 레날 사료를 먹고 있는데 로얄 캐닌 레날 사료를 추가로 구매해서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수액이랑 약도 물론 수의사 처방이 있어야 미국에서 살 수 있지만 이 프리스크립셔널 다이어트가 진짜 프리스크립션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아마존으로 살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수의사 어프로브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럼 안 되겠다 미리 사가야겠다 하고 이 사료도 사갔어요. 근데 이 사료도 되게 어떻게 보면 모험이었던 게 제가 후기를 엄청 많이 찾아봤거든요. 어떤 분은 사료를 가져갔는데 사료를 공항에서 뺏겼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오픈된 거는 안 되고 원래 컨테이너에 들어있던 건 되고 이런 식으로 막 되게 많은 경우의 수에 대한 후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서 버려지더라도 가져가자라는 마음으로 챙겨갔어요. 그래서 그 일주일 전에 모두 다 수령을 하고 출국 이틀 전에 김포공항 검역소로 얘랑 같이 가서 검역증을 받았어요. 김포공항 검역소 가서는 수수료 10,000원인가 내고 진짜 금방 받았던 것 같아요. 거기 선생님도 얘 마이크로칩 있냐고 물어보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칩 없긴 한데 키울 목적으로 데려가는 반려견은 필요 없지 않아요? 라고 하니까 일단은 미국에서 상업용으로 그러니까 브리더가 수출하는 그런 경우에만 마이크로칩을 요구한다고 알고 있긴 한데 현지에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네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일단 발급해주세요. 저희 마이크로칩 없는 상태로 발급해주세요 해서 발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서류는 끝! 이제 대망의 탑승 날이 되어갖고 탑승을 하러 갔어요. 근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티켓팅을 하면서 강아지까지 함께 결제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시아나는 좌석 확정 예약은 물론 해야 되거든요. 아시아나항공에 전화해서 강아지랑 같이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강아지 전용 좌석을 배정을 미리 받아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유선상으로 할 수 있는데 이 강아지 차지는 당일날 공항 가서 했었어야 됐어요. 당일날 공항 가서 체크인하고 짐 붙이고 이제 지상직 승무원분이 그 강아지 케이지 높이 재시고 얘랑 케이지 플러스 한 몸무게 재시고 그 다음에 검역증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검역증 확인하실 때 수의사 선생님이 발급해주신 건강증명서도 같이 확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증명서가 두 부 있는데 한 분은 검역증 받을 때 검역소에다 제출을 하는 거고 한 분은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어디든지 보여줘야 될 때 그것도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건역증이랑 건강증명서 두 가지 보여드렸더니 무슨 서약서 같은 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약서에 사인해서 얘 넣는 캐리어 주머니에다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보안검색대 지나가기 전에 아시아나 카운터에서 강아지 피를 48만 원인가 엄청 비싼 금액을 또 결제를 했습니다. 결제를 하고 이제 보안검색대로 넘어갔어요. 근데 그날 여권 확인하시는데 제가 그날 쌩얼이어서 그랬는지 제 얼굴과 여권 사진을 검사하시는 분께서 굉장히 여러 번 의아하다는 얼굴로 여러 번 보시더라고요.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보안 검색대에서 이제 강아지 케이지에서 내리고 강아지 안고 얘랑 같이 그 문으로 통과해주세요 하셨고 케이지는 컨베이어 벨트에 내려가서 흘러갔어요. 저희 체크인할 때도 아시아나 화장직 승무원분이 나이가 15살인 거 보시고 진짜 가족이라고 너무 같이 가서 너무 다행이고 잘 됐다고 막 짝짝짝 해주셔서 그것도 너무 좋았는데 보안 검색대에서도 강아지 보시고 다 너무 귀엽다고 막 같이 여행 가냐고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뭔가 그 애미의 마음으로 우리 강아지가 예쁨 받고 그러면 좀 기분 좋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너무 기분 좋게 인천공항 게이트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 가는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을 하고 밑에다가 얘 넣고 이륙할 때는 아직 확장하지 않고 있다가 이륙해서 확장을 해줬어요. 근데 얘가 엄청 추위를 많이 타고 8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이랑 비행기는 좀 춥잖아요. 그래서 그 옷을 2개를 입힐지 말지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옷을 2개를 결국 입혔거든요. 안에 얇은 속티 그 뒷다리까지 감싸주는 거 하나랑 수면 조끼 하나를 입혀줬는데 진짜 그거 2개 입혀주길 진짜 다행이었어요. 제가 혹시 몰라서 수화물로 강아지 옷 다 안 붙이고 그 2개는 남겨놨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비행기 이륙해서 난방 돌 때까지 너무너무 춥고 그리고 발밑이라서 난방이 돌아도 약간 추워요. 그리고 저는 담요도 3장 가져왔거든요. 담요 하나는 케이지 안에다 넣어주는 용, 그리고 케이지 덮고 뭐 할 용으로 2개 더 갖고 갔는데 그것도 진짜 잘하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빛 나오고 소리 막 들리고 할 때 다리가 약간 불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덮어줬는데 그거 덮어준 게 진짜 다리 안정된 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아 그리고 다리가 나이 들어서 좀 예민한 강아지가 돼버려가지고 저희 수의사 선생님한테 혹시 강아지 탔을 때 뭐 너무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하면 처방 받을 수 있는 안정제 같은 거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긴 했어요. 솔직히 막 먹이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혹시라도 만일을 대비해서 갖고 있어야 되긴 할 것 같아서. 근데 선생님이 그런 안정제 종류가 신장에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서 안정제 말고 우울증 약을 미리 먹여놓으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 약을 출발 3일 전부터 먹이고 한꺼번에 딱 끊으면 안 돼서 도착하고 한 이틀 정도 더 먹였던 것 같아요. 담요랑 우울증 약이 나름 도움이 되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쁘지 않게 잘 왔고 좀 나오고 싶어 하긴 했지만 괜찮았어요. 그리고 11시간 반인가 어쨌든 좀 긴 시간 동안 시야를 참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케이지를 들고 쉬야하러 갔는데 그 정도까지는 승무원분들이 용인을 해주시더라고요. 얘도 쉬야는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진짜 감사했어요. 그게 사실 들고 다니지 말라고 뭐라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쉬야하러 가나 보다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아무 말씀도 없으셔서 저는 그게 또 감사한 포인트였답니다. 아시아나 승무원분들 너무 예쁘시고 친절하시고 사랑해요. 어쨌든 그래서 비행기에서는 3번 쉬야를 트라이 했는데 얘가 막 아무 데서나 막 잘 쌀 수 있는 애가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 2번은 패드를 깔아줬는데 냄새만 맡고 빙글빙글 돌기만 하고 절대 못 사는 거예요. 랜딩하기 3시간 전인가? 한번 트라이 했을 때 내리자마자 쫙 싸고 제가 그때 패드를 혹시 세울까봐 2장 깔아줬는데 그 2장을 넘어서는 용량의 쉬야를 싸버려서 패드 이제 쓰레기통에 넣고 애를 변기에 내려놓을 수는 없으니까 한 손에 애 들고 그 다음에 그 냅킨 뽑아갖고 물에 적셔갖고 그 더러운 비행기 화장실 바닥 다 닦고 그러고 나왔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안에서 얘 밥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처방 사료를 먹고 있고 얘는 건사료를 물에 불려서 생사료랑 같이 섞어갖고 먹여야지만 그래야지만 먹는 아주 나쁜 밥버릇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얘 밥을 2시간 가는 동안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사료랑 건사료랑 불려서 다 섞어놓은 상태로 해서 얼려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나와갖고 공항에서 체크인하고 비행기 탈 때까지 얘가 스스로 알아서 해동이 되고 약간 찬 기운이 있길래 그냥 제 손으로 경단 만들듯이 해갖고 입에다 하나씩 넣어줬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따뜻하진 않더라도 그냥 찬기는 없어서 먹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리가 이코노미라서 3, 4, 3 배열이잖아요. 3개, 4개, 3개였는데 3개 자리에 그 창가 자리가 저였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남편이었고 여기에 어떤 모르시는 분이 앉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분이 강아지 되게 싫어하시거나 뭐 알러지 있거나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분이 강아지가 있는 걸 보고 또 너무 귀엽다고 그러면서 자기 고양이를 막 자랑하시는 거예요. 외국분이셨거든요. 그것도 좀 진짜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었어요. 저희 식사 시간 끝나고 강아지 밥 주고 그럴 때 이제 케이지에 지퍼 좀 열어갖고 머리만 빼꼼해서 밥 주고 그랬는데 그때도 강아지 너무 착하고 예쁘다고 막 칭찬해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다행이라 해야 되나? 안도의 한숨이라 해야 되나? 다행히 얘도 짖지 않고 민폐를 끼치지 않고 누구와의 트러블도 없이 어떤 고성 없이 문제 없이 긴 비행을 마치고 샌프란시스코까지 당도하게 됩니다. 너무 다행이었죠. 비행기에서는 굉장히 잘 왔어요.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내려서 출입국 심사대에 얘 데리고 갔더니 강아지랑 같이 왔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러니까 그러면 너네 A 카운터로 가 하면서 A라고 써있는 플라스틱 케이스에 저희 여권을 넣어서 주시더라고요. 도난 방지 택 이런 거 달려있어갖고 이거 없이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막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권 들고 러기지를 찾으러 갔어요. 미국은 무조건 수화물 한번 찾았다가 붙여야 돼갖고 러기지를 찾았고 그분이 A라고 써진 카운터로 가라고 얘기했던 데가 검역대였던 것 같은데 검역대로 가니까 강아지 데리고 왔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역증이랑 수의사 선생님 그 건강증명서랑 이런 거 보여드렸더니 서류는 됐네 하셨어요. 광견병 항체가 검사 그리고
마이크로칩은 물어보지도 않으셨어요. 사실 근데 이게 또 진짜 케바케고 진짜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랜덤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저는 모르기 때문에 제 영상만 보시고 얘네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강아지도 마이크로칩 안 받고 가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냥 하지 마시고 해당하는 국가와 주와 뭐 등등등등 해서 규정을 찾아보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답은 아니니까요. 그냥 저는 저의 경험담과 썰을 풀 뿐이니까요. 어쨌든 별 문제는 없었는데 갑자기 검역관 선생님이 너네 뭐 음식 가져온 거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은 없고 우리 강아지 펫푸드 갖고 오기는 했는데 이러니까 한번 보여줘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때 덜덜덜 떨었죠. 이거 뺏기면 안 되는데 이거 뺏기면 김다리 먹을 게 없는데 그래서 엄청 걱정을 했었는데 그 로얄 캐닌 드라이랑 이제 캔 꺼내서 보여드리니까 그건 괜찮아 이러고 그냥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게 케바케인 것 같은 게 검역관의 재량마다 다 다른 것 같아서 이것도 진짜 랜덤이었습니다. 랜덤. 그래서 검역소 통과하고 바로 러기지 붙이는 데가 있어서 바로 러기지 붙이고 이제 인터내셔널 공항을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그 펫 릴리프 에리어라고 강아지들 쉬하고 응가하고 물 먹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나와서 바로 야외에 있어서 거기서 쉬하 한번 가려고 미리 도메스틱 공항으로 갔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는 강아지 뭐 서류 있냐 검역증 있냐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어보셨고 엑스레이 스캔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강아지 한 손에 꺼내고 그 케이지는 컨베이어 벨트에 보내고 제 러기지랑 강아지 이렇게 한 손에 들고 그 보안검사 통과하는데 거기에 있는 검색해주시는 분들도 강아지 너무 귀엽다고 너네 베이비 잘 안아줘 막 이러고 너무 친절하신 거예요. 너무 친절하시고 같이 보안검색 받으시는 분도 너무 귀엽다고 짝짝짝짝 하시면서 미국 사람들 진짜 강아지만 있으면 너무 친절해져. 어쨌든 그렇게 막 너무 귀엽다고 하시면서 막 만져봐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 사람이 만지면 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괜찮아 우리 강아지도 나 맨날 물어 이러면서 막 얘 막 써놓고 너무 귀엽다고 해보고 트립하라고 베이비 막 너무 귀엽다고 막 그걸 해주셔갖고 그때도 너무 감사하고 좋은 기억이었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유를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공항 안에 펜 릴리프 에리어에 있어서 얘 쉬어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얘 혈압약이랑 간약을 먹였어야 돼갖고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긴 했어요. 약 먹일 때 하도 왈왈거리고 개 잡는 소리 내가지고 사람들이 보면 저 신고당할 것 같았거든요. 그 약도 펜 릴리프 에리어 가고 먹이고 진짜 괜찮았어요. 그리고 공항 안에도 그냥 목줄 달고 그냥 돌아다니는 강아지들 많아가지고 저희 강아지도 그 케이지 안에만 갇혀있지 않고 공항 안에서는 계속 막 돌아다니고 공항에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완전 빵끝 한 바구음 지워주고 그래서 괜찮은 체류 시간이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유나이티드는 그 게이트에서도 뭐 강아지 피 결제했냐 마냐 강아지 티켓이 있냐 없냐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어봤어요. 왜일까요? 근데 아마 뭐 전산에 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물어보고 그냥 패스해준 거겠죠? 그래서 유나이티드에서 한 3시간, 4시간 정도 타고 내려서 휴스턴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갖고 저희 다행히 남편이 렌트카 빌려놔갖고 강아지랑 같이 미리 계약해놓은 아파트로 여기로 왔어요. 어쨌든 다리가 와갖고 되게 적응도 잘하고 그래서 같이 이민으로 오기로 한 건 정말 더 장기로 봐야 알겠지만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 여정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 강아지가 예민하고 까칠한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분들이 호의적으로 대해주셨고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물론 뭐 이 영상을 보시고 이미 그 강아지나 반려동물을 데리고 이민을 가시거나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 중에 우리는 저렇게 간단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그랬다. 그리고 그 와중에 너무나도 감사한 도움들이 많았다라는 거. 어쨌든 일단 강아지랑 입국한 썰은 여기까지고요. 강아지랑 와서 미국에서 체류한 썰, 미국에서 병원 다닌 썰도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찍어보도록 할게요. 안녕!